저는 일본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책, 일본의 연예인, 일본의 소설, 일본의 심리책 따져보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일본 문화에 흠뻑 젖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매력에 빠진 사람입니다.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 그 색깔, 그 일본의 분위기 정말 동경하고 또 아낍니다. 일본의 모습, 일본의 풍경, 일본의 역사, 문화재, 일본 사람들, 일본의 냄새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대학 졸업 여행으로 일본에 갔었는데 그때 내가 결심한 것이 내 나머지 인생은 그냥 다 일본에서 보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습니다. 일본의 음식도 전 너무 좋고요. 일본 라면도 너무 좋아하고 그때 당시 일본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꿈속에 거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본의 건물들, 집들 너무 저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일본의 심리학 책들입니다.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울증, 대인공포증, 환각 같은 것에 시달렸었는데 그렇게 마음의 고통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줬던 것은 일본의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한류가 인기라고 하지만 사실 일본 문화, 인류가 더 셉니다. 인류는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어서 인류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냥 개인적 차원의 문화 소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 제도나 여러 시스템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일본을 모방하고 따라해 왔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이 이웃이어서 단점도 많지만 분명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고 배워왔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죠.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깨달아야 되고 일본도 반성해야 됩니다. 또 내가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을 위하는 마음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원자폭탄 티셔츠가 문제가 되었을 때 한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일본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자신들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왜 원자폭탄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은 없고 왜 지민은 저런 철없는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비판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시끄러울 때도 일본의 방송은 한국을 탓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강제징용의 무거운 의미에 대해서 곱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IOC 올림픽위원회 우길기를 허용하고 일본의 독도 표기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평창 올림픽 때 일본이 왜 독도 표시를 했냐고 항의를 했을 때 IOC가 분쟁 소지가 있으니 독도 표시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독도 표시를 뺐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근데 일본에 한국이 항의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 일본은 반성하지 않을까? 왜 국제사회는 독일 나치를 보듯이 일본 군국주의를 보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예상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에 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미국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웃나라를 침략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진 것이 잘못이죠. 미국에게 지지 않았다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도 일본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만약 한국이나 중국에게 패배했다면 일본은 반성해야죠. 이웃나라를 침략했는데. 그래서 이웃나라를 눈치 볼 수밖에 없으니까 반성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나 중국에게 사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게 졌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게 사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독일은 독일과 싸운 당사자들에게 패배했고 그 나라들이 독일을 또 분할 점령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자연히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웃 나라들이고요.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게만 지배당했고 미국에게만 잘 보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미국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죠. 한국이나 중국보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용서했습니다. 만약 한국과 중국에게 졌다면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분할 점령했을 것이고 일본의 이 전범 세력들을 다 뿌리를 잘라냈겠죠. 법과 제도를 썩고 뜯어 고치고. 더군다나 다른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일본과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길기나 군국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합니다. 세계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 일본을 맨날 요구하면 단순히 그냥 지역적인 분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과 관계없는. 히틀러의 나치와 일본이 같은 무게의 전범국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만약 히틀러와 나치를 찬양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다 들고 일어나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나라가 있냐고. 근데 일본을 비판하면은 세계는 조용합니다. 한국이나 중국, 뭐 북한 이런 데서만 시끄럽지 다른 나라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일본을 용서했는가? 여기에 우리나라의 비극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에 동아시아는 미국에 의해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청사진이 오늘날의 한국과 일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일본을 천황제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천황제가 일본 군국주의 뿌리이니까 당연히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른 소련과 그 공산주의가 확정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더구나 또 중국이 국공내전에서 예상과 달리 모택동이 중국을 석권하여 공산화가 되고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아시아에서 장개석이 중국을 석권할 걸 예상하고 반공의 보루를 중국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일본의 천황제는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택동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반공의 보루를 일본으로 옮겼고 그대로 천황제를 존속시킨 거죠. 천황제를 만약에 폐지했다면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원수로 생각했겠죠. 근데 미국은 일본을 지금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천황제를 존속시킨 겁니다. 원래는 전쟁에 책임을 지고 공중분해됐어야 할 일본이 공산주의 영향력을 막으려던 미국의 국익 때문에 미국의 이런 자신의 국익만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 강화시키려는 이런 제국주의적 입장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사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천황제와 전범 세력을 용서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오늘날 일본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우익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 때문에 역사가 많이 꼬였습니다. 원래 역사의 정당성을 가져가야 될 사람은 저기 중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여운형 그런 세력들이 원래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았어야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미국이 그들을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공산화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친일했던 사람들, 지주 세력들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 청산을 못하게 됐고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민중항쟁, 6.25 전쟁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군사 독재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동, 즉 그 지역의 역사나 정의, 민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국익만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 청산을 방해했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까지 양산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입니다. 미국이 성숙한 나라이고 상대 나라의 입장을 이해하는 나라라면 일본을 비판하고 사죄시켜야 합니다. 동아시아가 평화로우려면 일본의 사죄가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굳이 비난한다면 항상 한국과 일본 양쪽을 비난합니다. 근데 그 말은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죠. 미국은 일본이 문제 일으킬 땐 잠잠하다가 한국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파기하니까 한국을 맹 비난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일본을 비난해야 맞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한국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중요하고 자신의 입장이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미국이 대리자로 삼고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중국의 힘을 빼놓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한일 정보보호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목표지만 그 속내는 중국 견제가 목표입니다. 한국이 일본 아래 들어가고 중국에 맞선다. 그래서 미국과 대립할 생각도 못하게 힘을 빼놓는다. 그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은 한국인들의 감정이나 역사 청산, 정의, 일본의 사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국익만이 우선입니다. 우리 분단 역시 미국의 제국주의적 태도가 만든 비극입니다. 38선은 우리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미국의 입장만 고려된 선입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신들의 국익만 중요시할 거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자신들의 군대를 심어놓고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다 지배하려는 생각은 그만해야죠. 도덕적일 때 세계 경찰이지 지금같이 자기 이익만 중시한다면 세계 경찰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사대주의적 관념으로는 미국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게 당하기 십상입니다. 미국에게만 당하냐?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일본한테도 당합니다. 지금처럼 미국에게 계속 복종, 굴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주변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한테 당합니다. 깔보게 됩니다.